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 변수하고 연산자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마치고 숙제를 내신 분도 있고 안 내신 분도 있지만 덜 하신 분들은 너무 개의치 마시고 뭐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뭐 또 몰아서 푸시면 되니까 일단은 수업 나갈 때는 수업에 집중해 주십시오. 알겠죠? 예. 뭐 제가 뭐 그 숙제 안에 온다고 뭐 제가 뭐 여기서 회초리를 듭니까? 뭘 합니까? 성인들 대상으로. 그래서 여튼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맞죠? 예. 자, 이제부터는 좀 머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와는 좀 차원이 다르게 많이 시끌벅적해질 겁니다. 특히 조건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반복문 들어가면 이제 눈 뒤집어집니다. 이미 미리 경고할게요. 눈 뒤집어집니다. 왜? 반복문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나올 반복문에 이어서 나올 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배열하고 반복문하고 섞어서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반복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조건문은 당연히 필수고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리고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야 되는 부분에서 반복문은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조건문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배열까지는 대다수의 언어에 다 있어요. 대다수의 언어. 하지만 이제 객체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차이점이 실질적으로 자바를 배운다라는 것은 객체 지향 개념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자바를 이제 맛보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C 언어에도 다 있고 뭐 다른 기타 언어들에도 다 있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조건문과 반복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앞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게 뭐 옛날에 만들어진 PPT 자료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조건문은 우리가 크게 자바에는 if와 스위치 구문이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현업에서는 if가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스위치문은 정형화된 데이터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 그죠? 그리고 뭐 예전에 이 밑에 예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휴대폰 번호가 010으로 합쳐지기 전에는 011, 016, 뭐 017, 018, 019 이렇게 딱 한정적이죠. 맞나요? 그리고 뭡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것처럼 딱 유한적이고 한정적인 거 맞나요? 예, 요런 것들은 우리가 스위치문으로 이제 우리가 조건문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면 좀 가독성이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현업에 투입이 되시면 중요한 거는 현업에서는 이렇게 유한적인 데이터는 없어요. 그렇겠죠? 대다수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것들밖에 없어요. 유한적인 것만 있다면 굳이 프로그램 할 필요 있나요? 맞잖아요. 그죠? 스코어를 랭킹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그 랭킹은 스코어 점수는 뭐 유한적인가요? 그리고 회원들이 로그인을 하는데 그 회원들은 유한적인가요? 무한이죠. 그리고 어떤 물건을 양산을 하는데 생산을 하는데 그게 유한적인가요? 돈 벌려고 하면 무한적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공장? 그걸 라뜬한바 찍어내고 그죠? 그리고 공정은 공정대로 돌리고 다 무한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if 구문이 훨씬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밑에 제가 빨간 줄로 적어놨네요. 모든 스위치문은 if문으로 변경이 가능한데 모든 if문은 스위치문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왜? 유한적이고 무한적인 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가독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스위치문이 좋죠. 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먼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조건문은 조건식과 실행될 하나의 문장 또는 블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자바에서는 조건문은 if문하고 스위치문 두 가지 뿐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죠. 그런데 if문이 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99% if문입니다. 현업에 가시면. 알겠죠? 그래서 정해진 경우가 있을 때 한정된 값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죠? 그럴 때는 스위치문을 사용할 것도 잠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눈에 들어오죠? 맞나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현업에서는 거의 없다. 뭐 이런 거 나타내려고 그러면 부서 같은 경우야 뭐 이런 걸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부서는 거의 유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맞죠? 예. 그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 뭐 다 if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형식은 이래요. if 다음에 요렇게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해서 여기에 조건식이 들어와요. 이거의 결과는 항상 불린 값입니다. 불린. true와 false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num이 1이면 이게 참이라면 요 블락 사이에 있는 요거를 실행하는 거고 밑에 거 무시해 버려요. 그런데 1이 아닌 경우라면 6이라면 if문 먼저 한번 들렀다가 1로 오죠. 1로 와서 밑에 거 실행 안 합니다. 또 아시겠어요? 예. 뭐 설명이 조금 이상하게 되는데 자, 먼저 이거를 보는 것보다 뒤에 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일단 이렇게 변경되는데 자, 한번 봅니다. 먼저 if문부터 볼게요. 자, if문은 보통 if를 단독적으로 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50대 50인 확률이라면 if else를 쓰면 되시고요.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이 들면 if dash else if 구문을 쓰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한번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if 구문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잠깐만 제가 멈추고 방금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칠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f문은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죠?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플래그 변수 용도로 이런 형태로 한 번은 쓸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거는 확률 몇 프로? 반반. 그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때 else 뒤에는 조건문이 온다 안 온다? 절대로 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옆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보죠. 이거하고 그리고 어디 갔습니까? 이건 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구문만 한 문장만 들어가 있다면 이 스코어가 61 이상이면 되면 얘는 무조건 합격이다라고 출력을 할 것이고 60 포함 미만이라면 얘는 그냥 여기 조건에서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출력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맞나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한 이거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됐고요. 이거는 60점을 딱 기준으로 해서 60점 초과면 합격, 미만이면 불합격. 딱 여러분들 점수입니다. 그죠? 예. 아니 국가 기사 그 말이죠. 여러분들 점수가 이거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60점이라는 게 참 사람의 잣대를 잡고요. 그죠? 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50%의 확률을 지닐 때는 당연히 if else를 쓰시는 게 좋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양수, 음수, 0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else if 구문을 써주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양수이면 처음에 얻어 걸려서 밑에 거 실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죠? 예, 요런 차이가 있고 또한 이러한 if else 구문을 else if 구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학점을 나타낼 때도 좋습니다. 90점 이상이면 A, 80점
90.42라면 B. 그리고 여기서 또 내부 중첩 루프가 중첩 if가 들어갈 수 있어요. 중첩 if라는 것은 if 안에, if 이렇게 조건 안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또 if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2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자기가 보고 이해가 되고 뭐 자기가 뭐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다면 케어를 다 할 수 있다면 안에 중첩 if는 무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3개 이상만 쓰면 여러분들 눈 돌아갑니다. 그렇겠죠? 예.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 더블러프래. 중첩 if 2개 정도 쓰면 웬만한 건 다 해결돼요. 제 경험상.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첩 if를 쓰게 되면 95점을 또 90점 이상인데 95점에서 100점이면 A뿔로 내릴 수가 있고 바꿀 수가 있고 또 그 90점에서 94점이라면 A0로도 줄 수가 있겠죠. 중첩 if를 써서. 맞나요? 예, 그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뭐 조건문에 예가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조건문은 자,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요. 이 컨디션, 조건, 이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짧아질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 조건 하나에. 결과론적으로 조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많이 달라져요. 나중에 반복문 배우시면서 조건문하고 같이 섞어서 문제가 많이 나갈 텐데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조건을 잘 생각해서 5줄에 끝나는데 어떤 사람은 많게는 50줄, 60줄까지 만들어요. 왜? 그 조건을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조건을 잘 생각을 하시는 사람은 조금 그래도 뭐 나름 이게 좀 예전에 사고방식이 좀 많이 튀어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 뭐 저는 뭐 이 길을 많이 걸어왔기 때문에 뭐 보면 대충 아는데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조건을 생각해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연습을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거는 딱 보면 아시겠네요. 무슨 조건이에요? 짝수 혹은 2의 배수. 그죠? 예. 이거는요? 그냥 홀수가 아니죠. 3의 배수죠. 맞나요? 예. 자, 그리고 스트링 이렇게 줬고, 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거나 이거일 때 이거 실행해라 이 뜻이잖아요. 맞죠? 예, 이건 논리 오하잖아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예. 이거는 소문자 C이거나, 그러니까 문자열 소문자 C이거나, 이거는 대문자거나, 그죠? 그리고 이거는, 자, str이에요. str의 근본이 뭐죠? 스트링이네요. 맞나요? 그럼 스트링.equals 하면 값 비교하는 거네요. 그렇게 배웠잖아. 그럼 이거는 C, 소문자 C거나 대문자 C일 때 얘는 이 블럭을 실행하겠네. 맞나요? 예.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equals 이그노어 케이스라고 해서 이그노어가 뜻이 뭐죠? 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equals 이그노어 케이스는 대소문자 구별 안 하고 여기에 C만 들어오면 true로 주겠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0에서 9 사이일 때 맞죠? 예. 이거는 0 이거는 0에서 9 사이 숫자가 아닌 걸 말하는 거죠. 맞죠? 아닌가요? 아니군요. 숫자일 때가 맞네요. 그죠? 예, 숫자일 때가 맞고 여기 앞에 not가 있었네요. 제가 미안합니다. 뭐 이거 못 봤어요. 요거. 자, 이렇고 뭐 그리고 이렇고 이러한 조건들을 지금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 이제 많이 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플래그 변수죠. 자, 불린 파워를 폴스로 설정을 했는데 이제 파워가 not를 붙였어요. 그럼 폴스니까 not 하면 이건 true죠.
그러니까 전원이 켜져 있으면 요걸 실행하고 이게 아니라면 else 해서 전원이 꺼져 있으면 다시 켜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맞나요? 예,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플래그 변수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 중첩 if문은 나오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을 중첩해서 넣을 수 있다. if문의 중첩 횟수는 제가 무한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케어를 할 수 있으면 한 수십 개 넣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짜놓고도 자기가 몰라요. 알겠죠? 자, 형식은 이렇다.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넣어줘서 가는 건데,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자, 스코어 90이에요. 그래서 90 이상이 들어왔다. 91이에요. 91점이 스코어가 9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 만족하네요. 그죠? 이거 만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다 안 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내부로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이거 만족합니까? 만족 안 하네요. 그럼 else if로 빠지겠네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else로 끝나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버리십시오. else if로 끝나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빠져서 이제 여기에서 A가 돼 있고, 이거는 A는 당연히 보니까 더블 코테이션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스트링 타입이다. 그죠? 맞나요? 스트링 타입이니까 여기에서 복합 대입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니까 스트링에다가 플러스 니꼴을 하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A라는 스트링하고 마이너라는 스트링하고 합쳐져서 찍기를 그레이드의 스트링에는 이 A 마이너가 저장이 되겠네요. 맞나요? 예, 요렇게 중첩 if문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예. 자, 이제 스위치문인데요. 스위치문 빨리 하고 말게요. 자, 스위치문은 if문의 조건식과 달리 조건식의 계산의 결과가 int 범위 이하의 정수 그리고 스트링만 가능합니다. 자바에 원래 C에서는 int 이하의 범위만 하고 자바에는 스트링이라는 문자열 타입이 없어요. C 언어에는 스트링의 캐릭터 배열이나 혹은 캐릭터 포인터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C 언어에서 문자열을 나타낼 때는 캐릭터 배열 혹은 캐릭터 포인터를 통해서 우리가 문자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널 문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우리는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자바는 내부적으로 캐릭터 배열과 캐릭터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스트링 클래스를 JDK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문자열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효재, C 언어 공부할 때 문자열 타입이 있더나? 없어요. 없지? 뭘로 하더나? 전부 다 배열해가지고. 이걸로 했지? 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걸로 들어가니까 골 깨지겠지? 네. 맞지? 네. 물어볼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알겠죠?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이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얘는 스트링이라는 이 문자열 클래스가 이 두 개의 데이터 타입을 여기에 싹 녹여놨어요. 녹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equals라든지 그리고 ignore 케이스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져다 쓸 줄만 아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급 언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스위치 문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구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따라합니다.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아, 왜 이래 자신이 없어. 다시 한 번 더. 자,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이거는 왜 제가 이렇게 외워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는 문법이에요. 문법. 알겠죠?
그래서 스위치 구문이 들어왔다면 만약에 이게 보세요 앞에 이게 만약에 넘 값이 1이에요. 1이라면 1인 경우를 의미하겠죠. 그죠? 맞나요? 케이스 경우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이라면 이 밑에 거 실행 안 해요. 근데 여기에 브레이크가 빠져 있다면 다 브레이크가 빠져 있다면 이게 1이나 7이 걸리면 이거 4개 다 찍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스위치가 여기가 1이라면 1값이 들어왔다면 여기에 걸리죠? 예, 여기에 걸리니까 이걸 찍겠죠? 이걸 찍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를 치면서 이 구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가 멈추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멈추고 이 구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디폴트는 뭐냐? 이거 여기에 우리가 케이스 경우로 준 값들이 아닌 경우에 이거를 출력하라는 이 뜻입니다. 그런데 디폴트는 옵션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입니다. 다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구문은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 개만 할게요. 자 여기 사용 예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보지 말고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머리가 얼마나 순간적으로 번뜩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스위치문으로도 학점은 매길 수가 있어요. 왜? 학점은 A뿔에서부터 F까지 무한적입니까? 유한적입니까? 유한적이죠. 그러면 매길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스코어에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성적을 매김에 있어서 90점 이상부터 100점까지는 A예요. 맞죠? 예. 여기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또 내부 중첩 스위치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A뿔과 A-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조건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조건인데 이 조건을 하나만 추가를 하면 이 구문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일일이 케이스 100점부터 90점, 60점까지 다 쳐줄래요? 예? 이 다 쳐줄래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여기서 조건 하나만 더 갖다 붙이면 조건만 조금 바꾸면요 아주 보기 좋게 바뀝니다. 이 조건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0초 드릴게요. 자, 5초 남았습니다. 4, 3, 2, 1, 땡.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한테 준 PPT를 열어서 보십시오. 어떻게 옆에가 바뀌어졌나? 마이너스 10, 나누기 10하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누기 10하니까 이 코드 다 날라가고 몇 개 남았어요? 이제 그러죠, 그죠? 예. 그래야 기억에 남거든. 이 단순한 예지만요. 단순한 이 예제이지만 어때요? 조건 하나 딸랑 바꿨는데 코드 양이 어마어마하게 줄었다, 그죠? 여러분들 이거 다 칠 겁니까? 예? 이거 다 칠 거예요. 60부터 100까지 칠려고 하면 한 41번 쳐야겠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래서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중첩 스위치문 내나 똑같습니다. if문하고 중첩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 7 값이 들어왔다면 이걸 또 내부적으로 또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럼 스위치문 하나 더 써서 여기서 1인 경우, 7인 경우로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근데 이거는 가독성이 안 좋습니다. 복잡하죠? 스위치 안에 스위치를 넣으니까 더더욱 복잡하죠?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차라리 if문을 쓰십시오. 그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알겠죠? 예. 다만 이렇게 앞에서 봤던 이와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위치문으로 쓰면 이거는 가독성이 좋잖아요, 일단. 맞죠? 또 이제 다 알았으니까 맨 앞에 있었던 맨 앞장에서 우리가 봤던 이거 이제 보면 눈이 들어오죠. 이게 가독성이 좋다라는 게 눈에 느껴지죠. 예. 이거는 같은 내용이지만 왠지 복잡해 보이는 거. 이거는 왠지 깔끔해 보이는 거. 맞나요? 이제는 보이죠. 약간은.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이해 다 하신 거예요. 이제는 그 컨디션, 조건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 그거에 대한 연습이 필요할 뿐이죠. 이제 내용은 다 알았다 아닙니까? 맞나요? 네.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조건문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몇 시가 아니라 뭐야 이거? 마지막으로 요거만 한 개 더 보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미지, 요거 한번 읽어볼래? 입부문 이슈로 사용되며 정형화된 수 정해진 경우가 있을 경우 스위치문을 사용할 것을 고려한다. 자, 현규, 예, 이거 한번 읽어보고 두 번째 줄. 모든 스위치문은 if문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if문은 스위치문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맞죠? 그 세 번째, 혁재씨 한번 읽어봅시다. if문보다 스위치문이 더 간결하고 가독성이 높다. 그쵸? 가독성이 높고 편리함 대신에 이거는 독이 많이 들어있다, 그죠? 별로 안 좋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99% if문을 쓰게 될 것이고, 이거는 1% 따지고 보면 1%밖에 안 쓸 거예요. 자명한 사실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조건문에 대한 설명은 이론 시간은 마치고요. 내일 이 조건문에 대해서 예제를 치면서 연습을 좀 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예. 요까지 하겠습니다.